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은 전부 끊어야 한다. 맞지요? 달콤한 것은 몸에 해롭고 혈당을 올린다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나면 가장 먼저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모두 치워버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과일을 끊어서 건강이 좋아진 분보다 오히려 잘못 끊어서 몸 상태가 더 나빠진 분들을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과일을 끊었는데 왜 몸이 더 이상해졌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것은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끊어버리면 몸의 균형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하는지, 어떤 과일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매주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과일이 당뇨에 안 좋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과일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쪽을 천천히 드시고 저녁에는 귤을 두세 가해 드시는 것이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제철 과일을 꼭 챙기셨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과일을 드시고 가을에는 배를 깎아 드시고 겨울에는 귤 상자를 늘 집에 두고 드셨습니다. 어르신께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기준보다 높게 나왔고 의사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르신은 크게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달콤한 것은 모두 끊어야겠다. 과일도 전부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의 식탁에서 과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드시던 사과도 없어지고 저녁에 드시던 귤도 끊으셨습니다. 대신 식사는 평소처럼 하셨지만 간식으로는 과일 대신 다른 음식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참고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손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 밥을 드신 뒤에는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눈앞이 흐릿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2달, 3달이 지나갔습니다. 증상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지만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셨고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넘어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거의 쓰러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여러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당연히 당뇨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혈당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많이 놀라셨습니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과일을 끊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이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과일을 끊는 것이 오히려 몸을 더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핵심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일을 드시던 때를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과나 귤 같은 과일은 단맛이 있지만 그 안에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분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과일을 완전히 끊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는 것은 주로 밥이나 국수, 빵 같은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먹는 순간 빠르게 소화되고 당분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이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컵에 물을 천천히 조금씩 부으면 넘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한 번에 확 부어버리면 물이 넘치고 흐트러집니다. 우리 몸의 혈당도 똑같습니다. 과일은 천천히 붓는 물과 같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한 번에 붓는 물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일종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과일을 끊으면서 이 브레이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이 아무런 조절 없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균형을 잃게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느끼셨던 손 떨림이나 어지러움도 바로 이런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콤한 음식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도한 당분 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달콤하냐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속도로 몸에 들어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선택과 방법입니다. 잘못된 종류를 선택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대로 드신다면 과일은 오히려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혈당의 변화를 하나의 그림으로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혈당은 마치 언덕을 오르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셨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밥이나 빵, 국수 같은 음식은 먹는 순간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으로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상황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하게 많이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올라간 혈당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은 정상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어지러움이나 손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췌장은 계속해서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뇨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과일에는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을 끊게 되면 이러한 보호 요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미세한 손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바로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다시 급하게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혈관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과일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가져가야 합니다. 과일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모든 과일이 같은 방식으로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과일은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하게 드시기 참 좋습니다. 갈증도 해소되고 부담 없이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수박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씹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달콤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드십니다. 간편하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익을수록 전분이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껍질에 검은 점이 생길 정도로 익은 바나나는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태의 바나나는 가벼운 과일이라기보다 밥과 비슷한 수준의 탄수화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와 건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먹기 편해서 한 번 손이 가면 계속 드시게 됩니다. 문제는 포도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중 일부는 간에서 지방으로 바뀔 수 있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동시에 지방 축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건포도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만 드셔도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간식으로 한 줌씩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그대로 먹기보다는 갈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게 되면 식이섬유 구조가 깨집니다. 원래는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당분이 훨씬 빠르게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시는 순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주스를 드시는 습관은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박은 달고 시원하지만 빠르게 흡수되고, 바나나는 익을수록 탄수화물 식품에 가까워집니다. 포도와 건포도는 당분이 많고 쉽게 과다 섭취가 되며,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없어져서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 네 가지는 무조건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주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거나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 혈당 변동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혈당을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조금 높은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장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아주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쉽게 비유하면 피가 맑은 물이 아니라 끈적한 시럽처럼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끈적한 피가 혈관을 따라 흐르면서 혈관벽을 계속해서 스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안쪽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 위에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이 붙게 되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서 일어나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변화가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갑자기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오랜 시간 쌓인 혈관 손상입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장은 아주 가는 혈관들이 모여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이 미세한 혈관들이 하나씩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투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 안쪽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손상되면 처음에는 시야가 조금 흐릿해지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거의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프거나 뇌가 아프거나 신장이 아프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증상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증상이 없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조용히 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도움이 되는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고르고 잘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크기도 작고 달콤해서 간식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이 과일이 좋은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준다는 점입니다. 당분이 있어도 급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체리에 들어있는 성분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후에 소량 드시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약간 쌉쌀한 맛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몸에서 당을 사용하는 과정을 돕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다만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자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단한 복숭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드럽고 물렁한 복숭아가 아니라 아삭한 식감이 있는 복숭아입니다. 과일이 단단할수록 소화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소화가 느리다는 것은 당분이 천천히 흡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사과와 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자주 드시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껍질입니다. 사과와 배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깎아서 드시면 이 좋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몸에 주는 이점은 매우 큽니다. 이 과일들이 좋은 이유는 혈관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당분이 낮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소량씩 드시기에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몽은 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단한 복숭아는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주고, 사과와 배는 껍질의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리류는 혈관 건강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이 5가지 과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기보다는 이런 과일을 적절히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원칙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원래 형태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씻어서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시기 위해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거나 말려서 간식처럼 드시거나 혹은 열을 가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순간 과일의 장점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과일을 그대로 드실 때는 식이섬유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부드럽게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이섬유의 구조가 깨지면서 당분을 잡아주던 역할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마시는 것은 편하지만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간식으로 조금씩 드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당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익히거나 끓이면 당분의 구조가 더 단순해지고 흡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과 사과를 갈아서 한 컵의 주스로 마시는 것은 몸에 들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씹는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마시면 그 과정이 사라지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과일은 그대로 천천히 잘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언제 먹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 혈당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과일은 식사 후 약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그때 과일을 드시면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입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온 당을 충분히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입니다. 과일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면 한 번에 한 개를 다 드시기보다는 반 개 정도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라면 몇 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체리나 베리류도 한 줌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의 변화가 훨씬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몸에도 부담이 적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식후 2시간 뒤에 드시고 공복과 잠들기 전은 피하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나누어 드시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만 신경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쉽게 말해서 당을 태우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와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잘 유지되어 있으면 혈당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의 당을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흔히 스쿼트라고 부르는 동작입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번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횟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반복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유지되고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기, 집에서 간단한 앉았다 일어나기.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하셔야 할 과일입니다. 수박, 잘 익은 바나나, 포도와 건포도, 그리고 과일 주스입니다. 이 과일들은 당이 빠르게 올라가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스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과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체리, 자몽, 사과, 배, 그리고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몸에 필요한 성분을 함께 공급해 줍니다. 껍질째 드시고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과일을 끊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시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당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나는 바꾸겠습니다 라고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을 하시고 함께 건강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